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앞에 적혀 있다시피요. 2018년도 하반기 코레일 합격 대비를 위해서 합격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대한 커리큘럼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는요. 필기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했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하시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라고 기출학습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비슷한 유형과 붙어있는 문제들 많이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학습을 거치고요. 필기분석 후 기출학습하고 그 후에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NCS 유형들, 최근에 출제되었던 다른 공기업들 문제들, 그 다음에 기존 있던 문제들과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문제들 이런 것까지 총합해서요. 실전 연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를 거치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은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깨달을 거고요.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전략들이 살며시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이제 연습량이 쌓였을 때 여러분에게 남아져 있는 거는 합격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스텝 1이에요. 코레일 기본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기본서라는 개념은 조금 어찌 보면 설명은 너무 쉬운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런 기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등장할 거고요. 이런 걸 연습하세요. 라는 유형들로만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스텝 1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NCS에 약간 감을 가지실 겁니다. 그 감을 바탕으로 스텝 2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레일 기출 예상 문제집이 있는데요. 코레일 기출 예상 문제집은 여기는 코레일 요번 상반기에 봤던 거, 작년 하반기에 봤던 문제들이 50문항이 정말 정확하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를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알겠나요? 요 단계를 거친 후에 요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게 느낌이 팍 올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보완을 하셔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서 보완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제 실전 연습을 위해서 시험 전에 봉투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겁니다. 봉투 모의고사는 여러분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처럼요. 그럼 그 시험처럼 보시면서 내가 시간이 이 정도 모자르고 시간이 이 정도 남고 이런 거 다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파악을 하게 되겠죠. 요 단계까지 거치시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젖어 있어야 돼요. 문제예요. 그러려면 문제량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런 내용들을 하나만 하고 비어있으면 여러분 약간 애매해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중간에 비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실 거면 쫙 다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3단계까지 만속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스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넘어가서요. 상반기 필기시험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요건 여러분이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2017년 상반기가 여러분 코레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변별력 자체가 너무 없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 이 두 해를 거쳐오면서요. 문제가 굉장히 예뻐졌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NCS 형태로 완벽하게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번 시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꾸셔서 NCS 형태로 여러분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NCS 형태로 넘어오셔야 느낌을 갖고 그 감을 가진 채로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틀대로 막 푼다 보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NCS 형태로 매우 많이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출제 영역 시험 시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번 상반기 때 봤던 겁니다. 의사소통능력 18문항이고요. 수리능력 17문항, 문제능력 15문항, 총 50문항이 등장했는데 60분을 주어졌어요, 여러분. 60분이 주어졌으면 한 문제당 1.2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떨 수밖에 없냐면 1분도 안 걸리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빨리 푸는 문제는 2, 3초 내에 풀고 늦게 푸는 문제 1분 30초 내에 풀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1분 내에 푸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1분 내에 푸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50문제를 다 풀었다. 난 이번 시험 50문제 다 풀었어. 그럼 여러분 합격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다 풀 수 있으면 여러분 합격이에요. 대부분이 못 풀어요. 대부분이 막 한 20문제 막 30문제 10문제 막 남겨놓습니다. 다 마지막에 쿡쿡쿡 찍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느 정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따지셔야 되냐면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50문항을 풀려면 다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예 어려운 문제를 최고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 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잔소리 해드릴 거예요.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넘어가면서 계속 잔소리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2분 배당이라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1분이다. 시간 엄청나게 없다. 짝 찍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찍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문제는 찍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모르는 문제니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다 풀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아는 문제 다 풀고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내가 찍어야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응시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필기시험 자격 자체가요, 그냥 적격 여부만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 적격 여부만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의 전형적인 어찌 보면 좋은 예예요. 그냥 서류 전형에서 다 원래 잘랐잖아요, 옛날에는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공정하게 능력만 보겠다. NCS에 아주 기초적으로 그 분야에 아주 잘 맞는 시험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 코레일 시험입니다. 코레일은 여러분 박수 받아도 돼요. 네. 그래서 시험 보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과 오후 반으로 어찌 보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험 따로, 오후 시험 따로 봤어요, 여러분. 문제를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본 사람들이 뒤에 본 사람들에게 야, 이 문제 등장했어 라고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다른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고졸 시험도 같이 오후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17년까지는 60문항에 80분이었는데요. 2018년 상반기부터는 50문항에 60분으로 바뀌었고요. 결과적으로 시험 시간이 문제당 1.33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NCS를 유형을 연구를 했느냐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수리 능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구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등 때 배웠던 수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고등 때 배웠던 수학도 약간 나올 뿐더러 계산 과정이 중등 수준은 조금 넘어가는 문제가 꽤 나와요. 나누기도 여러분 6자리 나누기 6자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번에 2018년 상반기 필기시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4월 14일 오전에 봤던 시험이고요. 오전에 봤던 시험에 19번부터 35번에 해당하는 수리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산, 도표 분석 나와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인데요. 20번 문제고, 20번 문제에 2018년 상반기 오전 20번 출제 문제입니다. A와 B가 16k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서로 향해 이동했습니다. 거지속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거 여러분 중등학교 때, 중등학교래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라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요. 이걸 빨리 풀어야 뒤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1분을 다 소비해놓고 난 1분 내에 풀었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초 내에 풀어야 되고 이걸 나머지 40초를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유형 문제. 자, 그 다음은요. 26번 문제였고요. 내수 규모 구하기 문제인데 도표형 사칙 연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스타일로 등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상반기 오전 26번, 27번 문제였는데요. 이런 표가 주어지고 조사 기간 중 어떤 해 찾으세요. 내용 중 틀린 거 찾으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책정하겠다라고 나온 문제들입니다. 어디까지는 여러분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은요. 2014년 4월 14일 오후 시험이에요. 오후 시험의 수리 능력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자, 식품 원가 구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원가와 정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역시 이것도 2, 30초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토스 해줘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면요. 전부 다 막 분수도 볼 수 있고요. 어떤 표 내용을 완벽하게 또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문제들, 네,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이런 게 등장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감을 잡고 어떤 시험인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 할 때마다 그냥 아이 참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좀 곰곰이 이렇게 곱씹는다는 표현이 맞죠?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제 NCS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NCS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NCS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NCS는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20초 내에 풀어야 된다라 이건 1분 내에 풀어야 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지 이런 팁부터 어떤 문제는 넘기고 어떤 보기는 넘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 잘 봐주시고 책을 잘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러면 설명드린 거를 바탕으로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잔소리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잔소리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잔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좀 곱씹어서 생각하시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계속하는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얻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생각을 깊게 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실전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보는 유형분석 스텝 1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무슨 기업에서 생산한 A식품의 판매 정책이에요. 아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A식품의 원가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나왔네요. A식품의 정가는 원가에 15%의 이득을 붙였대요. 그럼 1.15를 곱했다는 소리죠, 여러분. 15%의 이익을 붙였다는 소리는요. 실제로 원래 갖고 있던 게 100%에 15%를 더 붙였다는 소리니까 실제로 115%를 보겠다는 소리고요. 115%를 숫자로 바꿔주면 1.15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가 A1에다가 1.15를 곱하면 결국 15%가 상승한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유통기한이 3일 이내로 임박한 경우 전가치 700원을 할인해서 판매한대요. 할인 판매 시라고 나왔는데 이 할인 판매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던 이렇게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해서 판매할 때 그때는 원가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겠습니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다면 700원을 할인해줘서 5%의 이익을 얻는다면 원래 얻었던 흔히 말하는 원래 얻으려고 했던 이자는 여러분 몇 %였다는 소리예요. 원래 그 원가에 이게 여러분 몇 %라는 소리죠. 그냥 계산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15% 이득을 붙여놨어요. A1에다가 이렇게 15% 붙여놨는데 덕지덕지 붙였다고 해봐요. 이게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5%짜리 3개를 붙어놔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를 날렸더니 나머지 5%만 남더라. 지금 이런 결론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10%를 날렸더니 이게 남더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 금액이 지금 7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산으로 푸시는 분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10%가 700원이구나. 그럼 원래 원가는 7,000원이었겠네. 라고 보면 끝나는 문제긴 하죠. 그래서 원래 원가가 7,000원이었고 여기에 15%를 붙였으니까 얼마를 붙인 거죠, 여러분? 7,000원에다가 여러분 15%를 붙이면요. 1.15를 곱할 거잖아요. 그러면 00, 네, 거꾸로 계산할 걸 그랬어요. 두 자리 가지고요. 70 곱해주니까요. 0, 네, 0, 7, 5, 35, 3, 7, 1은 7. 네, 7일은 7, 0, 7일은 7, 8, 8,050원이거든요. 8,050원에 지금 팔고 있다가 아유 임박했어요. 700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7,350원을 팔고 있답니다. 그럼 7,350원을 팔았을 때 이 녀석 350원이 원래 7,000원의 5%니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했을 때도요. 그냥 딱 봤을 때 어라? 그럼 결국 할인 700원을 할인했더니 5% 이득이 남는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그 700원이 아까 맨 처음에 올렸던 15%의 10%의 부분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가장 빠른 풀이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1분도 안 걸리게 풀 수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답안지처럼 식을 잡아가야 되는데 식을 잡아가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긴 해요. 이런 거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식으로도 풀어드릴게요. 1.15A1이 됐겠죠? 여기서 700원을 할인했더니 그 금액이 원래 원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더라. 1.05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뺐더니 0.01이, 아유, 0.1이죠, 여러분? 네. 1.15에서 1.05회를 뺄 거예요. 요렇게 빼고 A로 묶을 겁니다. 네. 그것이 700원이군요. 여기 계산하면 0.1A가 700원이네요. 이렇게 가고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원래 원가는
7,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뭐 식도 아주 지저분하진 않네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눈치로 빨리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냥 답이 나와요. 눈으로 봐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요, 15% 붙었다. 700원 할인했는데, 결국, 그랬더니 5%래, 이게? 그럼 이게 10%짜리네? 원래 원가 7,000원이네? 이렇게 구했던 문제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문제 이렇게 쉽게 풀면 정말 좋죠. 다음 문제요. A, B가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이동했어요. 두 사람이 이동한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서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3km랑 5km를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3km. 속도는 여러분 무조건 아래쪽에다 적어줘야 돼요. 네. 3km/h로 오고 있고 이쪽도 5km/h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랬네요. 만났대요, 여러분. 여기 전체가 16km거든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줄어드는 속도는 얼마죠, 여러분? 8km/h예요. 1시간당 8km씩 줄어들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그럼 몇 시간 후면 만나냐면 2시간 후면 만나죠. 2시간 후면 얘가 간 거리가 10km, 얘가 간 거리가 6km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6km, 얘가 10k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를 구하세요 하면 4km에 이 2시간 답이 요 녀석이 되겠죠. 이것도 뭐 한 1분짜리도 안 되는 문제이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거시속에 대한 느낌도 여러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거시속의 여러분 기본은 항상 위쪽은 거리는요, 위쪽에, 시간하고 속력은 밑쪽에다 놔야 됩니다. 왜일까요? 식 가운데 거리가 분모로 들어가는 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리가 분모로 들어가는 식은 정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갈 거니까 구태여 이걸 거꾸로 써버리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막기 위해서 거리는 무조건 위에, 나머지 두 개는 항상 밑에다 적어주시는 센스를 갖고 계신다면 이걸 계산할 때 그냥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LC는 자기 개발 및 취업을 위해 외국어를 익히고 있어요. 2년간 모두 6차례 토익 시험을 봤는데요. 아래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 2회차 시험의 성적표를 분실했으나 기억은 640점 이상 700점 이하였다고 기억한다. 평균 점수가 750점이었다면 LC의 6회차 점수의 최소값은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최소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뭘 받아 놓으면 돼요? 최대를 받아 놓게 되면 되죠. 여기에 700점이라고 보고 풀러란 소리예요. 그런 센스가 있으면 또 빨리 푸는 문제고요. 그죠? 다 합쳐서 750점이 나오려면요. 평균이 나오려면 평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평균은 네, 그 별량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여러분. 별량이라는 건 우리 점수를 의미해요. 이 점수들이요. 여기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편차라고 하거든요. 네. 이 편차가 제대로 된 평균이었다면요. 얘가 진짜 평균이었다, 진평균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가평균이란 말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평균이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편차의 합이 0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보죠. 자, 이렇게 막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막대 두 개의 평균을 구하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의 절반을 딱 그어주고요. 여기 남아있는 요 양, 과한 양이라고 할게요. 과한 부분을 여기가 부족한 부분이죠. 네, 부족한 부분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성장하고 얘는 나눠줘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결국 평균이 여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랑 여러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부분에 있는 거를 부족한 부분에다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5개가 다 값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평균이죠, 여러분.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750이 진짜 평균이었으면 여기서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 130, 여기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마이너스 30이에요.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90, 여기는 플러스 130이에요. 그럼 얘가 몇 점 맞아야 될 수 있습니까? 요겁니다. 자, 그럼 130과 130 날라가고요. 요거 계산해 주니까 90에서 플러스 10점이 나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점이 돼주면 되기 때문에 750에서 한 칸 작은 740점이 나와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750이 나오긴 해요. 자, 첫 번째 니은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이 나와 있고요. 니은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가 가장 높을 때 700점일 때죠. 그때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 더해서 나누기 6을 해서 750 나와도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편차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쪽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지금 이건 여러분이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문제가 훨씬 빨리 풀려요. 그래서 700점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플러스 90, 플러스 130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몇 정도네 딱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해서 620, 700, 720, 840, 840 더해서 나머지 마지막에 x까지 더한 후에 6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750이에요. 자, 계산해서 4300, 4500에서 뭐 빼겠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편차를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수기 관리사가 일을 하는 사람의 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정수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수를 구하래요. 네. 서울시는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평균 4명이 살고 있으니까 한 가구가 4명씩이면 250만 가구예요. 그 중에 반이 정수기를 사용한대요. 125만 가구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수기 관리를 받아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네. 자, 고민이 좀 되네요. 정수기 관리사는 4시간에 5가구를 관리할 수 있대요. 4시간에 5가구를 관리할 수 있대요. 정수기 관리사는 하루에 8시간. 그럼 하루에 8시간이라 하면요. 총 10가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1년에는 50주. 1년에는 50주를 근무한대요. 일주일에 5번. 그럼 일주일에 5번 근무하니까 이걸 50가구라고 보고요. 일주일에 그러면 50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거를 3개월 단위로 봤으면요, 여러분. 네. 1년에 50주라는 개념을 12로 나눠주기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져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125만 가구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려면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하냐? 요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1년에 50주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 약간 애매해져요. 53주, 52주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죠? 365를 여러분 53중 52주인가요? 7로 나눠주면요. 네, 52주잖아요. 52주로 나눠줬어야 되는데 50주로 나눠야 된대요. 그죠? 쉬는 줄도 있고 쉬는 달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딱 3개월에 한 번 꼴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한 번 꼴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1년치를 보란 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걸 1년짜리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1년짜리로 보세요라고 문제를 바꾸셔야 되고요. 125만 가구를 그러면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 볼 거니까 1년 동안은 총 4번 방문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총 방문해야 되는 횟수만 봐도 500만 가구를 방문해야 돼요. 그죠? 중복이 되게요. 중복이 되게 4번씩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에 50가구를 일주일에 50가구를 볼 수 있는데 50가구를 50주를 본대요. 네. 그럼 한 명이 2,500가구를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죠? 그렇다면 나눠주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500만을요. 2,500 한 명당 2,500가구를 볼 수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0000. 요걸로 쓱 나눠주면 여기가 2가 되고 2000. 2,000명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명 정도로 예상 가능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근처에 직각삼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고요. 자, 둘레가 다 같은 공원의 넓이가 얼마네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18m라고 합니다. 딸랑 요거 하나 주어져 있고요. 둘레가 71이에요. 그럼 18을 빼버리죠, 여러분. 70에서 18을 빼버리면요. 네, 54인가요? 네. 54m거든요. 그럼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54 마이너스 x라고 잡아볼까요? 네. 그러면 자, 여기 다 합쳐서 이거 두 개 합쳐서 54가 돼야 되니까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x제곱은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18의 제곱 더하기 네, 54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54의 제곱이에요. 네. 자, 54 곱해보죠. 4, 4, 16, 1로 가고요. 4, 5, 20에 21, 5, 4, 20, 5, 25, 27입니다. 그럼 29, 16이라고 나오네요. 네. 자, 그럼 x제곱은 18의 제곱은 여러분 얼마죠? 네, 18 곱해주면 되고요. 8, 8에 64, 6, 8, 1은 84, 18, 324 이렇게 나오죠? 네.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2916에 중간에 108x 플러스 x제곱이라는 일반적인 식이 나오죠. x제곱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108x가 넘어가고요. 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요. 108x는 324 더하기 2916인데요. 감사한 게 108, 324, 2916이 일단은 18의 배수인 것 같죠? 네. 18의 배수이고 얘는 독특하니 나눠져요. 얼마죠? 3이고요. 얘도 혹시 나눠지나요?
네, x 108로 나눠주면요. 2가 들어가서 20216이 나올 거고요. 두 개 빼버리면 80이 아니라 756이 나오거든요. 756이면 혹시 7이 들어가나요? 7, 7, 8, 56 딱 나오죠? 27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두 개 더 해줬으면 더 깔끔했네요. 아무튼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32예요 라고 나와요. 여기가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18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먼저 반을 해주면 되니까 9 곱하기 24를 하세요 라고 표현을 바꾸면 되고요. 3 올라가 98, 216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형편이겠네요. 네, 어렵지는 않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이 문제가 여러분, 네, 기출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었던 유형의 문제고요. 작년 한 해 업무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ABC 4명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A부터 D까지 차례로 지급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여러분, 차례로 해요. 차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A 끝난 후에 그 남은 금액을 갖고 B를 주고 그 남은 금액에서 뭔가를 C를 주고 그 남은 금액에서 D를 주고 그런 형태인 겁니다. 알겠나요? 지급된 총 성과금 총액은 얼마겠습니까? 했어요. 실제로 구하려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급 총액이 여러분 A1이라고 한다면요, A의 3분의 1보다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이렇게 20만. 이게 A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요, B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B는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전체 A1에서 이걸 빼야 돼요, 여러분. A가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2분의 1. 여기에 네, 2분의 1보다 10만 원을 더 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다 적어야 돼요. 했을 때 총액을 구하세요 했을 때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4개를 다 더했을 때 그 녀석이 다시 A예요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를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뒷자리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93만 원, 1020만 원, 90만 원, 900만 원, 960만 원, 860만 원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상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뭘 예상을 하냐면요, 글쎄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이게 더 빨라요. 그냥 얘를 전체 직원의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860만 원이 아닐까 하고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한마디로 보기를 먼저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옆에 답처럼 식을 쫙쫙 써서 그 4개를 다 더해서 그것이 A예요 라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쪽은 여러분 그걸로 그냥 네,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끝자리 복고 풀려고 했더니 일단은 맨 처음에 총 성과급 총액이래요. 3으로 안 나눠지면 일단은 답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3으로 안 나눠진다? 그러면 막 몇 점 몇 원씩 나눠간다?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금액에서 딱 나눠 떨어질 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거기를 미루어 보면요, 3의 배수들, 얘는 일단 안 돼요. 86은 3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93 3의 배수, 93의 배수, 102 3의 배수, 96 3의 배수, 다 3의 배수이긴 해요. 나머지 것들은요. 얘는 일단 하나 날리고 여기서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알겠나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짓 같지만 이게 훨씬 빠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900을 대입해 보면요, 300만 더하기 20만 원이니까 얘는 320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320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남아있죠, 여러분? 580이 남아있거든요. 580의 반보다, 그러니까 290의 10만 원 더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620만 원이죠? 요거 빼주면 280만 원이에요. 280만 원에 3분의 1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나요? 해보다가 안 나눠지는 수가 나오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최선이에요. 네. 다시 한번요. 930만 원이다. 3분의 1 하면 얼마죠, 여러분? 네, 31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32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 받았으니까 330만 원을 받았어요, 얘는요. 그럼 600만 원이 남아있고요. 600만 원의 반. 300만 원보다 10만 원 더 받았다. 310만 원. 그럼 6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10을 썼기 때문에 290이 남아있거든요. 290을 3분의 1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60 한번 넣어보면요. 3분의 1이면 320을 받는데 340을 받았다는 소리고요. 이 녀석은요, 340을 받았기 때문에 620이 남아있어요. 620만 원의 반. 310만 원에서 10만 원 더 받으니까 32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960에서 여러분 660을 뺄 거예요. 300만 원 남아있거든요. 300만 원의 반, 3분의 1, 100만 원보다 60만 원 더 받았다. 160. 그럼 지금
300만 원에서 여러분 160만 원 받으니까 14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고 난 140만 원의 반, 70만 원 더하기 70만 원 깔끔하게 더해서 140만 원 나오죠. 이러니까 완전한 답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 여러분 한 1분 내에 풀죠. 이걸 어떻게 이 식으로 가면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식 가운데 틀린 거 나오고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 없습니다. 차라리 동계산은 여러분이 이쪽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자,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짜집기로 하느냐 이런 어찌 보면 이런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식으로 계산을 꾸역꾸역 해서 내느냐 아니면 짜집기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따다다닥 과서 내느냐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형처럼 얘네 중고등학교 때 서술형 쓰던 것처럼 그렇게 써서 내라 이 목적이 아닙니다. 얘는. 보기 1, 2, 3, 4, 5번 중에 골라봐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이거는 이렇게 가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형 같은 경우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식으로 분명히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식으로 풀어서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식으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른 문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처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200만 원, 1020만 원 한번 넣어볼게요. 3으로 나눠주면 여러분 340만 원인데 받은 건 20만 원 더 받았기 때문에 360만 원을 받았겠죠? 네, A가요. 그럼 여기서 360만 원을 빼버리면 얼마죠? 700이 아니라 660만 원이 남아요. 660분의 반. 그럼 330보다 340을 받았어요. 그러면 220이 남죠? 220만 원은 여러분 3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안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4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3일 나온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네. 혹은 거꾸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네. 2, 3이 받은 마지막 금액의 A를 뭐 2배 해서 70만 원 더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더해갔다. 결국 그것도 어차피 보면 식이에요. 굉장히 긴 식. 그러니까 답안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직접 대비 훨씬 빠른 녀석이에요. 이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답안지식은 답안식대로 알고 계시되 실제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의 틀은 깨야 되겠구나. 식이 빠를지 대입이 빠를지 내가 직접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요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